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화요일 아침 여러분, 수요일 아침입니다. 수요일 아침 여러분 힘차게 만나 뵙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아침에 도어스태핑에서 북한의 핵 위협 앞에 어떠한 우려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재명이가 연일 친일 국방이니 어쩌니 택도 아닌 트집을 잡으면서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 데 대해서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는 어떠한 우려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자 1시간 뒤에 이재명이가 반격이랍시고 했는데, 좌시할 수 없는 국방 참사고 안보 자해 행위다. 위기를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다시 나섰습니다. 그럼 서울에 인공기가 펄려고 괜찮다는 거냐? 서울에 인공기가 펄려고 해도 괜찮다는 거냐? 사실은 이자들이 서울에 인공기가 펄려기기를 내심 얼마나 바라고 있을지 모르죠. 70년간의 염원 아닐까요? 오랜만에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을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이는 북한이 싫어할 얘기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엉뚱하게 반일몰이를 하고 있다. 북한이 핵선제 공격을 법제화하고 연일 미사일을 쏴대는데 명색이 야당 대표라는 자가 한미일 훈련을 하면 안 된다? 독도근방에서 왜 하느냐? 정신 나간 소리만 하고 있다. 운동권 정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주사파적 생각이다.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이는 지금 정치적으로 정말 바보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국민이 앞으로 집권 세력으로 인정해 주겠느냐? 국민이 바보냐? 아주 통렬하게 일격을 가했습니다. 연일 친일 국방이라면서 트집을 잡고 있는 이재명이, 그런데 이자가 지금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서 지고 나서 6.1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전 불과 몇 달 사이 그야말로 대선 패배를 당하고 어디 나오지도 못하고 있었던 그 이재명이가 그 사이에 주식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식이 국방 방위산업체 주식이었습니다. 2억 3천만 원 상당의 방위산업 관련 주식을 그 사이에 샀다는 거예요. 공직자윤리위원회 한 전직 위원은 국방위원이 방위산업체의 주식을 억대 규모로 보유한 것, 이것은 이해충돌 직무관련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관련 심사를 받아봐야 할 것이다. 이재명 측에서는 6월 1일 국회의원 선거 출마 결정하기 전에 매입한 것이다.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 그랬는데, 도둑놈이 도둑질하고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안다 그러면 조사나 수사 없이 넘어가야 됩니까? 국방위원이 방위산업체 관련 주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적어도 위원회를 바꿔야 될 정도의 사안입니다. 이자가 6.1 지방선거 전에 국회의원의 보궐선거로 출마하기 전에 방위산업 관련 주를 산 것 같아요. 시점상. 왜냐하면 3월 9일 대선 때 신고한 공직자 그 후보자 재산 등록에는 이 방위산업 주가 안 나오거든요. 이건 무슨 돈으로 샀을까?
대선 치르고 나면 잔금으로 샀나? 뭐 예금 잔고 갖고 샀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최소한 위원회에서는 쫓아내야 됩니다. 하는 짓들이 말이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인사말 드린 상황이죠. 참 인사말 하다가 짜증이 나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오늘 정론일침 7곡지 준비했습니다. 문재인이가 기관포 실탄 없는 F-35A를 만들어버렸다. 정말 황당합니다. 김재남이라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자가 2007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간첩단 사건 1심회 사건 주 포섭 대상자였다고 하는 것이 당시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더리움 의혹과 불법 외화 송금 의혹이 뭔가 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3일 광화문 집회와 10월 10일 광화문 대집회를 보도하던 대다수 언론이 이 광화문 집회 때문에 뭐 교통 체증에 뭐 시민들 불만 뭐 이런 따위로 보도를 했는데, 실제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이 집회 때문에 그 지하철이 무정차한 경우, 대다수의 무정차 사례가 민노총 집회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됐어요. 그렇게 질서정연한 광화문 자유파 국민대집회를 교통체증이라고 매도했던 언론들은 왜 민노총의 불법 집회 때문에 지하철이 수백 회나 무정차 운행을 해서 국민들이 받은 불편함과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침묵해 왔는가? 이제 언론을 내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 때 공기업은 그야말로 문재인 똘마니들의 그 먹잇감, 사냥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웬만해야 말이죠. 이번에 이 공기업의 자회사, 뭐 공기업입니다. 의 사장으로 지금 앉아 있는 자가 이 사장 공모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서류가 그 업무 계획서 그리고 자기 소개서인데, 그 소개서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런 정도면 중고등학생들 논술 시험에도 아마 끼지 못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자세히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이가 호들갑을 떨면서 수출 효자가 될 거라고 SNS에 글까지 올렸던 쿨링하우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닐하우스, 뭐 유리하우스죠, 요즘 대부분. 어쨌든 이거를 좀 시원하게 만들어서 뭐 농작물을 재배하는 무슨 그런 기술이라고 하는데, 문재인이가 수출 효자가 될 것이라고 극찬을 했어요. 그런데 수출 실적 제로. 수출 실적 빵입니다. 빵. 그 문재인이가 왜 이런 걸 갖고 수출 효자라 했을까? 이상하죠? 예, 특혜 시비가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뻔하죠? 지금 저 좌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유착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는데, 이 감사원이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것 중에 수시보고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수시보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기 전에 대통령한테 먼저 보고하는 것을 수시보고라고 하는 모양인데, 이 수시보고를 가장 많이 받았던 자가 바로 문재인이었다고 하는 것이 자료로 확인이 됐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단 한 번도 감사원으로부터 수시보고를 받은 적이 없답니다. 이게 적반하장도 유분수. 자, 오늘 고성국 칼럼은 핵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핵무력 법제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핵정책의 근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공감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오늘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조금씩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근본적 고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문제를 나중에 고성국 칼럼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